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오늘에 비추어 보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특별한 통찰을 담고 있는 장석지 풍당열전을 통해 국가를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바로 원칙과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칙, 법치, 그리고 소외된 인재. 한 명은 절대 권력 앞에서도 법의 원칙을 외쳤고, 다른 한 명은 시스템의 문제로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인재의 비극을 직언했습니다. 사마천은 왜 이 두 사람, 장석지와 풍당의 이야기를 한 편에 묶어 우리에게 전하려 했을까요? 그가 설계한 역사적 논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나라 문제 시절 조정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 즉 오늘날의 대법원장이었던 장석지와 낭중서령 풍당입니다. 장석지는 법치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력조차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법이란 군주의 사유물이 아닌 천하가 함께 쓰는 공적인 그릇, 즉 공기임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풍당은 능력주의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는 경직된 제도가 어떻게 유능한 인재를 좌절시키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 용기 있는 조언가였죠. 사마천은 이 두 인물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명군으로 칭송받는 문제의 통치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법의 수호자 장석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 가지 유명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법 철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원칙이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말재주 좋은 호랑이 사육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상림원을 시찰하던 중 한 호랑이 우리 관리의 유창한 말솜씨에 크게 감명받습니다. 문제는 즉시 그를 상림원의 책임자로 임명하려 하죠. 이때 장석지가 나서서 황제를 막아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모든 관리가 저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말재주, 즉 첩첩리구만 본받기를 바라십니까? 장석지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국가의 인재 등용은 피상적인 말재주가 아닌 실질적인 능력과 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풍을 세우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석지는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 황제의 판단력에 내재된 결함을 교정하는 스승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개인적인 인상이 아니라 모두가 예측 가능한 공적인 기준이야말로 국가 안정의 기반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극적입니다. 황제의 행차 중 한 남자가 다리 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어가를 끄는 말을 놀라게 합니다. 경노한 문제는 그를 장석지에게 넘기며 엄벌에 처하라 명하죠. 하지만 장석지는 신문 끝에 고의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법에 명시된 대로 행차방해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황제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자가 내 말을 놀라게 했는데 고작 벌금형이오? 이때 장석지는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법이란 천자께서 천하와 더불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정의는 천하의 공평한 저울, 즉 천하지평과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황제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제국의 법적 기반 전체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겠냐는 것이었죠. 이 주장은 군주의 개인적 의지와는 독립된 완전체로서의 법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장석지는 자신의 역할을 황제의 처벌 대리인이 아닌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증하는 수호자로 정의했습니다. 한 문제는 잠시 생각한 후 장석지의 판결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법의 비례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한 도둑이 한나라의 시조, 고조의 사당에서 옥으로 만든 고리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조상에 대한 불경에 크게 분노하며 도둑의 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장석지는 이번에도 법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하는 공개 처형만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종묘의 제기를 훔친 죄로 삼족을 멸한다면 훗날 어떤 어리석은 자가 선제의 능묘인 장릉의 흙을 한 줌 파헤치는 더 큰 죄를 저지른다면 그에게는 어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에 치우친 과도한 처벌이 법체계 전체의 비례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더 흉악한 범죄에 대응할 논리적 여지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이번에도 장석지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장석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법치주의는 군주의 자의적이고 감정적인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이며 진정한 영웅은 한 개인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군주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석지와 같이 원칙을 가진 신하의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열전의 초점은 법적 정의에서 군사행정으로, 인물은 장석지에서 풍당으로 이동합니다. 원칙에 입각한 또 다른 조언이 어떻게 더 비극적인 국가적 손실을 경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제는 탄식하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지금 한나라에는 전국시대의 명장 연파나 이목 같은 위대한 장군이 없는가? 이때 늙은 신하 풍당이 나서서 모두가 얼어붙을 만한 직언을 합니다. 폐하, 설령 지금 그런 장군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풍당은 문제 리더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공을 세운 장군에게 상은 박하게 내리면서 사소한 법규 위반에는 가혹하게 처벌하는 문화가 문제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경직된 관료주의는 위대한 성공에 필요한 대담하고 비범한 리더십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풍당은 인재 부족의 책임이 장군들이 아닌 바로 군주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풍당의 이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 세대 뒤의 인물인 비운의 명장, 이광의 이야기를 이어붙입니다. 나는 장군이라 불렸던 이광. 그는 전설적인 무예와 병사들과의 깊은 유대를 지닌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70여 차례의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운과 정치적 견제로 인해 끝내 제후로 봉해지지 못했습니다. 이광의 삶 전체가 바로 풍당이 한 세대 전에 경고했던 시스템의 문제가 낳은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이광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원정에서 길을 잃은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그는 나의 예순이 넘어 치욕스러운 서리들을 대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죽음에 온 백성이 슬피 울었다고 사기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마천의 정교한 서사 구조가 드러납니다. 그는 먼저 풍당의 경고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이광의 비극적인 삶이라는 증거를 통해 결국 시스템의 실패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광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주도성을 처벌하고 능력 없는 경쟁자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의 실패임을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석지 풍당열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는 중요한 고사성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장석지가 비판했던 말재주만 좋은 관리의 태도는 쉬지 않고 제잘거린다는 의미의 첩첩부류라는 말로 남았습니다. 또한 풍당과 이광의 이야기는 사마천 사후 수백 년이 지난 당나라의 시인 왕발에 의해 하나의 문학적 상징으로 압축됩니다. 그는 자신의 걸작 등왕각서에서 풍당은 늙기 쉽고 이광은 봉해지기 어렵다는 뜻의 풍당이로 이광남봉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이 표현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행운이 외면당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비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합니다. 바로 장석지가 옹호한 내부 안정을 위한 법치, 그리고 풍당이 주장한 외부 안보를 위한 올바른 인재 등용입니다. 장석지가 비인격적이고 일관된 법의 적용으로 국가의 안정성과 정통성을 지켰다면 풍당은 통찰력 있고 유연한 인재 판단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힘이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결국 정의로운 통치란 무엇일까요? 사마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완벽한 법을 가졌더라도 최고의 인재를 식별하지 못하면 국가는 취약하고 뛰어난 인재를 가졌더라도 내부적인 법치가 없으면 국가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장석지 풍당열전은 이 두 가치의 조화를 통해 이상적인 통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마천의 정교하고 통찰력 있는 역사적 논평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리더와 인재를 알아보는 시스템. 2000년 전 사마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곳, 옹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